오늘 미국장이 세게 부러지고 있습니다. 부러졌어요.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여서 아래로 곤두박질을 쳤었는데 그나마 막판에 살짝 머리를 들고 끝나긴 했지만 2%가 넘었습니다. 유럽장들도 전전일 하락, 어제 전일 반등, 오늘 하락인데 새빨개요. 그래서 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우리나라 장도 오늘 세게 풀어질 것 같긴 합니다. 상황이. 조정국면에 이미 들어갔는가, 이제 조정국면에 들어갔는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게 미국 나스닥 100인데요. 하락한 거의 내용을 살짝 보면 좀 특이한 게, 보면 마이크로칩,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이제 자일링스 마찬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 AMD 이게 지금 나스닥 100 중에 하락이 높은 거 순으로 나열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마이크론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퀄컴, 인텔도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어디 하여튼,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도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이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 상황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이제 애플이나 넷플릭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요. 반도체와 상관없죠. 애플이 좀 덜 빠졌어요. 기술주긴 하지만 이것도 반도체하고는 약간 상관이 좀 멀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이 집중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특이점은 넷플릭스거든요. 넷플릭스가 7% 빠졌습니다. 그 넷플릭스가 이익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익이 아니고 저희가 예상치보다 그 가입자 수가 급게 증가하면서 점프업 했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만 잠깐 보면 이렇게 갭 상승을 했었는데 그 갭을 다 메꾸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미 다 메꾼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고점보다 더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미 갭은 거진 다 메꿔진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심리 중에서 앞에서 달려가고 있던 애들이 좀 빠르게 부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이게 오늘 기업 실적 발표한 거거든요. 보시면 애플이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애플이 한 0.4인가 빠졌죠.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자일링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비트했거든요, 이익을. 근데 자일링스가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이 빠졌죠. 두 번째로 빠졌어요, 나스닥 100 중에서. 그러니까 이익이 그렇게 낮다라고 실적 발표가 4분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러졌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때 약간 미비했지만 향후에 얼마나 더 팔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기업 이익이나 매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이스북도 아까 밑에 부분에 나왔죠. 한 3-4% 빠졌나요? 2-3% 빠졌나? 페이스북 어딨지? 잘 안 보이는, 여기 있네요. 3%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밀린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시장에 그런 부분들은 다 반영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튈지에 대한 상황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실적 발표하고 상관없이 아래쪽으로 밀리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의 국면에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 기대치에 상대적으로 덜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래로 확 밑으로 곤두박질 치거나 그러질 않은 거예요. 물론 2%가 빠지긴 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지금 아직 정점에서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새벽에 이건 이제 5시간 봉입니다. 지난번에 장중 3만을 깼던 그런 것처럼 오늘 새벽에 장중 3만을 또 깼어요. 그래서 이게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부러질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등을 못하고 계속 힘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이해를 깨고 아래로 세게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테슬라 부러지는 게 맞물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이 두 개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그렇지 않은 거는 시장이 투심이 아직까지 아랫방향으로 확 쏠리진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게 장난이 아닌데요. 네, 보시면
이게 어제 그저께 4조 2천을 받았죠. 근데 이걸 잘 계산해 보면 거의 1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14일부터 27일까지 요 사이에 10조 가까이 주식을 받았어요. 팔아제끼는 걸. 기관하고 외국인이 팔아제끼는 걸. 그래서 금융시장 동향 보면 이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신용공여 잔고추, 그러니까 이 신용자 잔고를 보면 신용자 잔고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21조도 넘었어요. 19조 10분에서 20조 넘어가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리고 증시 자금 추이도 보면 이게 69조거든요. 근데 신용자 잔고가 계속 이게 쌓여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거진다 소진된 자금이라고 보고, 주식 매수에. 근데 이제 증시 자금은 한 60조, 70조 정도 남아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며칠 만에 이렇게 10조씩 자금을 소진해가지고 계속 버틸 수 있겠는가 잘.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계속 밀어 제끼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개미들이 어느 순간에는 그 견디질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살짝 하게 됩니다. 일단 그렇다고 지금 뭐 부러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도 개미들이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신용자 잔고가 이거 빨간 건데 이거 12월까지예요. 이게 한 달씩 늦게 나오거든요. 12월까지의 추세를 보면 이게 빨간 건데, 이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장 고점일 때가 한 500빌리언, 그러니까 이게 10억 100억 1000억이니까 한 5천억 달러인데, 이거는 그 실제 명목 가치가 아니고 리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이 시점보다 지금 이게 한 8천 가까이 갔잖아요. 8천억 달러 물가 상승률 같이 보정한 게, 그러니까 이때보다 한 60%, 한 50% 정도 이상은 더 많이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돈의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화폐 가치를 보정한 게. 그러니까 금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금은 그냥 금 자체가 가치의 움직임이 정지돼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금이 이만큼 들어왔으면 지금은 이만큼 들어온 거니까 한 1.5배 더 들어와 있는 시장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항상 붕괴돼서 아래로 계속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그걸 조정을 안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이 이제 신용자 잔고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것도 한 달 늦어요. 이게 12월 말 데이터거든요. 이게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비중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주식 비중이거든요. 주식 비중이 현재 67.6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67.6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면 67.5, 2020년 그러니까 그 터지기 직전보의 정점까지 올라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까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본드도 가 있는데, 이 본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하이힐드나 이런 쪽에도 자금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채권 자금이. 그것도 17%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이쪽 그 현금 캐시 보유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여기 보면 15.4로 돼 있어서, 물론 그때보다는 낮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시기 코로나 발생 터지기 전보다 낮지만 그 이후에 터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개미들도 대규모로 주식시장에 자금을 막 쏟아놓고 있다는 거죠. 위험자산 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신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게 굉장히 세게 부러질 거다라고 확신하기가 어려운 게,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어제 내내 시장을 장식했던 이 게임스탁 주식이거든요. 오늘 130% 올랐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부러지는데 얘는 130%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갭상승했습니다. 갭상승. 이게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온 것도 만만치. 이게 19달러, 그러니까 이게 1월 12일자에 19달러, 그러니까 20달러에 있던 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150달러까지 떴고, 그게 하루 만에 2배로 튀었어요. 이게 그 개인의 공매도, 그러니까 기관의 공매도를 개인이 제껴서 공매도 세력을 죽였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숏 스퀴즈라고 하는 게 발생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공매도로 계속 숏이 이제 매도라는 의미인데, 공매도로 계속 쳐놓으면 그 공매도 친 거를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쌓여 있으면 시장에 거래되는 그 물량보다 얘를 사가지고 갚아야 되는 물량이 더 많아지게 되면 대규모로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매도 물량들을 막 쥐어짜듯이 막 사재끼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갚아야 되는 그 시기가 됐을 때.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개미들이 매수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스퀴즈 때문에 갑자기 급등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쪽 방향이 맞는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급격하게 튄 것 자체도 보면 이게 계속 부러질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 추세를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나라 조정받았죠. 열흘. 이게 한 15일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움직일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한 번 급격히 내려간 다음에 머리를 뻗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반등했죠. 여기도 내려왔다가 머리를 확 들었잖아요. 최근 떨어진 게 이렇게 시간을 거치고 조정을 받을 건지, 아니면 뭐 하루 이틀 끝나고 나서 다시 밀고 올라갈지에 대한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은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이 직전 올라올 때보다는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심히 보셔야 될 건 이 분홍색, 이게 코스피 지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최근 올라온 추세가 나스닥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 12월 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급격하게 지수가 들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러질 때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보다 더 많이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오픈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그 반도체 얘기들이 더 많이 부러졌다는 걸 얘기하고, 삼성전자가 그나마 낫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삼성전자 포지션이 3%밖에 안 됩니다. 전체 포지션에.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감안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주 관련된 것, 그러니까 선순환 과정의 그 성장주 쪽, 혹은 언택 관련된 주, 기술주 뭐 이런 것들, 혹은 언택 관련된 주식들이 대규모로 배수들이 굉장히 높은데, 그 높은 것들 쪽에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아져 있는 가치주 쪽으로 포트폴리오 배분이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항상 감안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기술주나 언택주들 중에 포지션이 굉장히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포지션에 대한 조정에 대한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오랫동안 조정이 안 일어나면서 11월 이후에 계속 밀려 올라왔는데, 요번에도 이걸 잘 바로 이제 견디고 올라갈지, 일정 수준은 조정받을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합니다. 하도 동학개미하고 그 로빈훗의 영향력이 세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게 세고 뭔가를 이겨냈다라고 신문 광고에서 나올 정도라면, 그 개미가 기관을 이겼다고 그렇게 신문지상에서 떠들 정도면 무엇인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